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윤예라입니다. 북한의 여성은 일단은 자기 꿈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요. 그냥 북한에서 지금 제가 북한에 살고 있다면 그냥 가정주부로서 자녀들 키우면서 시장에 나가서 돈 벌어서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살지 고민하는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여성은 일단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회사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쌀 한 킬로도 사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가 시장에 나가서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요. 장사를 안 하더라도 산에 가서 소토지를 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의 어머니라면 이렇게 가족을 먹여 살릴 의무가 거의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자식들을 키우는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일단 하루 아침 저녁 밥 하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부엌에다 불을 지펴서 밥을 해먹고 살기 때문에요. 북한의 한 40대부터 여성들은 다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엌에 내려가서 불을 지피고 올라와서 쌀을 씻어서 안치고 또 불을 지피고 또 반찬을 볶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2시간을 아침 저녁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이 일단 안 좋아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 나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모든 가사 부담, 경제 활동 이런 부담은 오로지 부인에게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북한 여성의 좀 위치가 애매하죠. 그 세대주는 아닌데 세대주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 게 북한 여성들의 생활입니다. 가정폭력이요. 북한에서 가정폭력은 당연한 거예요. 여자라면 남편한테 맞고 사는 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동네에서 뭐 저기 가정싸움 났다? 와당탕탕 해도 그 가정, 남자와 여자의 체급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싸움이 그냥 말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다음날 보면 그 집 부인은 막 눈이 퍼렇게 되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막 보이는데 너무 당연하게 아유 저 집은 또 싸웠네. 싸운 게 아니고 맞은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좀 이런 인식이 만연하고 보안원들한테 얘기했댔자 문제거리도 되지 않거든요. 사실 얘기한 사람이나 이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가정폭력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도 또는 학교 졸업한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도 항상 길거리 다니면 그 길거리 골목골목에 단속하는 뭐 청년동맹위원이라던가 또 단속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뭘 단속을 하냐? 여름에는 여자들이 치마를 입었는지를 단속하고요. 바지 주름을 세웠는지 단속하고 귀걸이가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지 단속하고 머리 생머리가 아닌지 무조건 파마를 해야 되고 생머리에서 기르려면 옛날처럼 댕기를 따서 묶어야만 되거든요. 막 이런 과정 대부분 다 여자한테 해당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다가 이렇게 단속당한 서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을 단속해가지고 또 이 단속한 사람들을 몇 명씩 무리지어서 가까운 농장에 데려가서 강제 노동시키고 보내고 이 모든 게 여자라서 쉽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가 단속당한 사례는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네, 아주 사소한 것부터가 그냥 여자라서 차별을 많이 받죠. 일단 뭐 남녀 평등이라는 말도 쓰고요. 하고는 있지만 이제처럼 아주 기본적인 가정폭력에조차도 문제거리를 안 삼으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의 출신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친할아버지 고향이 경기도 고양시예요. 네, 저희 윤씨인데 파평 윤씨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6.25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북한에 오시게 된 거예요. 당연히 할아버지 고향이 이남이면 이남에 대해서 좀 더 동경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한국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그런데 저희 아빠가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찾으셨어요. 고난행군 시기 정말 막 몇백만 명이 굶어 죽어갈 때 찾아서 저희는 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남보다는 잘 살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한국에서 있는 친척들이 보내준 간식, 옷, 그 과자도
북한은 정말 돌덩이 같은 과자거든요. 밀가루를 그냥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근데 한국 과자는 입에 넣으니까 그냥 막 샤르르 녹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가 일단 저는 한국에 대한 환상이 막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물씬물씬 풍겨나고 있다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 드라마가 막 유입이 됐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한국 드라마 1위를 꼽으라고 하면 천국의 계단을 꼽아요. 예, 제가 제일 처음 접한 거고 제가 본 한국이 천국의 계단 같은 권상우 같은 남자가 있고 막 이제 좀 놀이공원을 통째로 빌려주는 연애를 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나는 저런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 예, 막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먼저 탈북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좀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먼저 한국에 오시고 엄마까지 없어지니까 그 단속하는 그 시선들이 막 불시에 보안원들이 집에 쳐들어와요. 한 일주일에 2번씩. 야, 별일 없지? 막 이러면서 별일 없지가 진짜 별일 없냐고 걱정해서가 아니고 그냥 와서 또 스캔하고 가고 이런 거를 뭐 사생활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걸 너무 자주 당하니까 내가 도저히 여기선 못 살겠다.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예,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막 속에서 난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어머니가 탈북하시고 1년 만에 저도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하게 됐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저는 인신매매 선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때 당시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많으니까 너네가 돈은 받되 현장에서 체포하면 입당도 시켜준다라고 했거든요. 북한은 유일당이다 보니까 이 당원이 돼야 뭐 간부하던 뭐하던 하니까 이 군인들한테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돈이 있어도 탈북하기 어려워서 저는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진짜 중국에 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팔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경까지 왔는데 제가 살던 곳도 회령이어서 국경이긴 한데 거기는 막 탈북할 수 있지가 않아서 조금 더 시골 같은 국경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넘어간다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게가 한 3일 저녁을 그 숲에서 대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의 산들은 대부분 벌거숭이 산이에요. 나무가 거의 없어서 진짜 제가 앉은 키만한 나무에 딱 뱀처럼 붙어가지고 안 그러면 다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한 3일 밤을 보내는데 그때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자 오늘 저녁이야 빨리 이제부터 두만강으로 향해서 달려라고 하는데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만강물에 발을 탁 넣은 순간 이 두만강물이 키를 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올 줄 알았죠. 근데 그 막 공사를 한다고 모래를 퍼갔는데 하필 거기를 밟다 보니까 슉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하던 한국 문 앞에도 못 가보고 이렇게 죽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군인이 저를 옆에서 확 끌어올려져 가지고 두만강을 넘겨줘서 저희 다행히 그때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네. 그 외에도 위험한 순간은 많은데 일단 육체적으로 진짜 죽을 수도 있었다 하는 순간은 그때죠. 일단 중국 걸쳐서 쭉 오게 됐는데 일단 탈북민이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단 저희한테 그 막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실 그거를 북한에서도 막 이런 차별을 당연하게 받다 보니까 사실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도 못 했었어요. 좀 그런 과정도 겪었고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렇게 중국도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 타고 이동을 하는데 아마 그때 정말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루트가 막 A조, B조, C조 막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가고 있는데 야 C조에서 11명이 붙잡혔단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나도 언제 내가 붙잡힐지 모른다는 이런 압박감에 너무 시달렸고 한참 또 그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A조도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조선족 그 브로커네 집에 한 20일 머무르고 밖에도 못 나가고 막 좀 이럴 때 많이 심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때 차별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어차피 도망자 신세니까 좀 대우는 안 해주고
그건 브로커들이 그냥 성희롱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너무 그냥 성희롱, 막 이렇게 하고, 막 옆에 언니들한테도 막 좀 대놓고 플러팅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우리도 사람인데, 그래도 근데 막 그런 걸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게 탈북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 보면 국정원에 와서 임신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과정에 애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탈북해서 한국에 나와서 미혼모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사실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저희가 탈북하면서, 그러니까 막 인권에 대해서 논하면서 막 이렇게 논쟁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면 천국 같은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대한민국까지 오시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제 삶 자체가 전과 후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예. 전에 북한에서 23년까지 살았었고, 탈북 과정이 1년 걸렸고, 한국에서 지금 딱 10년인데, 그 1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얻었더니, 사회가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좀 괜찮은 회사에도 취직을 하고, 예, 제가 또 이제 전 북한 인권 활동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단체도 만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활동들도 마음껏 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그냥 제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나를 위한 투자, 활동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 자체가 너무나 의미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는 대학 문 앞에도 못 가봤던 제가 지금 북한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변화죠. 네. 사실 북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사 책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이라고 해서 부당한 거를 너무 참지만 말고 북한에서도 여성들이 좀 자기의 몫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하는 것만큼 남편한테도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 남한 여성들처럼 정말 잘 살고 인정받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지탱할 수 있었던 힘, 정말 회사 다니면서 야간에 자격증 20개가 넘는데 자격증 따면서 학위 따면서 애기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실 딱히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은 탈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쉬운 과정이었어요. 네, 탈북도 할래. 이거 못하겠니? 막 이런 심정으로 하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탈북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한국에 오셔가지고, 나이 때문에 뭘 못할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탈북도 했지 않습니까? 예, 사회에서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